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말 1급 실기 엑셀 1회 2021년 출제용 A형의 분석 작업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출제 유형이 분석 작업은 피벗 테이블 고정되고 무조건 하나, 그리고 나머지 세트 중에 하나에서 총 20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을 보면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있고요. 분석 작업 2번 시트가 있을 겁니다.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자 보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라고 돼 있고요. 10점이라고 돼 있는데 야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라도 잘못되면 무조건 10점이 감점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꼼꼼하게 하나씩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현재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할 건데 요번에 출제 유형이 바뀌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여기 보이죠?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외부 데이터 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요 CSV 파일, 텍스트 파일이거든요. 요거나 TXT 전부 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엑셀이 아닌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작업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할 거예요. 요거는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 거고, 실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으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외부 데이터 원본으로 만들 거고요. 어디서부터 만들라라는 말이 없죠. 그럼 여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을 보면 전체 피벗 테이블에 처음 시작이 여기에요. A3이 시작 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창이 보이면 현재 엑셀 시트에 있는 표는 여기서 표 범위를 설정을 할 건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 데이터 원본이라는 말이 여기 보일 거예요. 이겁니다.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을 출석부 관리라는 파일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 찾아보기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운받았던 파일을 여러분들이 찾으러 가야 돼요. 출석부 관리라는 CSV 파일을 가지고 오면 CSV라는 이 파일 자체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 같아요.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가 떴습니다. 자, 먼저 원본 데이터는 뭘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기호가 있다라는 걸 선택해 줘야 되고요. 머리글 표시다라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머리글이라는 건 첫 번째 줄 이렇게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제목줄이다 그 말입니다. 구분기호로 표시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다음을 딱 넘어가면 여기 문제도 있죠. 머리글을 표시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머리글 표시 체크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구분기호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쉼표라 그랬어요. 탭은 아니고 쉼표다.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기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돼요. 그럼 쉼표 있었던 자리에 보이죠? 원래는 이랬는데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칸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열 분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요. 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지 마라라는 말이 있으면 이걸 할 거예요.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기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를 가져오라는 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만 가져오라 그랬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번호는 필요 없죠. 가져오지 않음. 열 건너뛰기입니다. 학년, 반, 이름 필요 없어요. 이름 필요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 3월, 4월, 5월, 6월은 필요 없네요. 그럼 얘들은 다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는 건 학년과 반과 이름과 출석수인데 여기서 순서가 성별과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성별과 이름의 자리를 바꿀 수 있나? 그건 안 돼요.
순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데이터는 선택되어 있는 것들, 안 가지고 올 거는 건너뛰어 있는 것들,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침 그러면 자, 피벗 테이블 이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현재 피벗 테이블이 아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A3부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피벗 테이블 위치를 현재 시트에 A3번지를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A3번지를 선택해 놓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편하게 지가 알아서 들어올 거니까 함상에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끝내면 안 돼요. 그 뒷말 봐야 돼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요걸 체크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해당되는 걸 정확하게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확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원본으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요런 게 만들어져요. 보이죠? 피벗 테이블 전체에 대한 형태가 옆으로 조금 당겨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하라 그랬냐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아까 A3분더 라고 얘기했고요.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할 거예요. 그래야 얘랑 모양이 똑같아집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이 있고 디자인이 있거든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찾아서 얘를 개요 형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요 아래쪽에 잘 보면 학년과 성별이 있는데 학년이 약간 밑으로, 학년과 반이 약간 밑으로 깔리고요. 성별이 오른쪽 상단으로 오죠. 이 부분을 행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을 열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분 잘해야 돼요. 행과 열, 그리고 요게 값이에요. 그러면 행에 학년도 들어와야 되고 누구도 들어와야 합니까? 반도 들어와요. 그러면 먼저 학년을 체크 건드리지 않습니다. 끌어서 행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학년이 생겨요. 반을 끌어서 그 밑에. 그러면 학년 옆에 반이 생기죠. 열은 성별이라 그랬습니다. 성별이 열.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행과 열을 선택해 놓고요. 값에 있는 게 출석수 평균, 학생수,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출석수는 넣고 난 다음에 범주 숫자 형식을 바꾸다라고 했고요. 학생 수는 이름을 개수로 계산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고요. 출석부터 값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출석 수를 값으로 끌어다 놓으면 합계 출석 수가 생기는데 여기는 평균 출석 수잖아요. 그래서 합계 출석 수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서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꾸고요. 이걸 숫자 범주에서 소수 자릿수 0으로 주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갈게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주자 그랬어요. 음수 선택하라는 말 없고요. 천단위 구분 기호 심표 찍으라는 말도 없습니다. 확인, 확인. 그래야 동일한 모양이 소수점이 사라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개수로 넣자 그랬죠. 이름을 개수로 설정할 건데 학생 수로 이름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이름을 끌어서 평균 출석수 다음으로 끌고 올 거예요. 그럼 개수 이름이라고 뜰 거거든요.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서 요 이름을 학생 수로 고쳐주세요. 학생 수로 고치고요. 범주에서 숫자 범주 어쩌고라는 말셀 서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확인.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됐죠? 그럼 요까지는 됐어요. 마지막. 빈 셀은 별표로 표시하고 레이블이 있는 셀을 병합 가운데 맞춤을 하자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는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부릅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분석에 제일 앞에 보면 옵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하고요. 비어있는 셀에는 별표 하나 집어넣자 그랬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게 있는가를 보고요. 이 그림과 얘를 똑같은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 그림과 이게 동일한지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 내가 막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이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 도구 창이 뜰 거고요. 메뉴가 오른쪽에 목록도 뜹니다. 밖에서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밖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클릭해서 요 상태에서 저장하는 걸 저는 권장을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맞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요. 똑같다 그러면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대줘야 되는데, 자, 여기 아무 말도 없지만 요 그림을 잘 보면 이 아들이 지금 가운데 돼 있는 거 보이죠? 학년. 우리는 학년이 가운데 돼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돼 있는 거 가운데다 그럼 상관없어요. 야가 약간 크다 그러면 이렇게 크기를 여러분들이 늘려주면 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적당하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석 작업 1번 피벗 테이블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줬습니다. 자, 저장 눌러놓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으로 갈 건데, 분석 작업 2번에서는 뭘 하자 그랬냐면, 자, 문제 보이죠? 데이터 도구를 이용해서 성명과 성별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중복이 된 걸 제거, 삭제하자 그랬어요. 자, 요게 첫 번째 중복 데이터 삭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점인데 이거 5점, 이거 5점이라는 말이 없죠. 그 말이 얘 하나 틀리면 얘도 다 틀린다는 뜻이에요. 부분 점수 없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표 1에서 이만큼 데이터죠. 이만큼 데이터를 범위 설정하고요. 데이터 메뉴에 보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내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범위를 설정했는데 범위에 해제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체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가 있는 거, 없는 거 달라지죠? 체크가 있으면 제목으로 인식을 할 거고, 체크가 없으면 제목으로 인식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체크가 있고요. 제목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기준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명과 성별과 생년월일 선택 다 취소하고요. 성명, 성별, 생년월일만, 요게 같은 것들만 중복된 걸 제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확인. 그러면 몇 개가 제거된다 뜰 거죠. 우리는 지금 한 개가 없어진 상태예요. 제거가 된 상태에서 비어있는 부분까지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범위는 해제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을 쓸 건데 반별로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고요. 성명별로 성명의 개수를 계산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누구 별이에요. 자, 이 말은 기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렬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부분합할 때 우선적으로 정렬이 먼저 돼야 부분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별 돼 있는 건 그룹의 기준인데 정렬을 한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데이터 범위를 없어진 거는 빼고요. 다시 범위를 딱 설정을 해놓고요. 자, 정렬부터 가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 정렬로 가서 역시 머리글 표시 체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누구를 기준으로? 반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반이 동일할 때 두 번째 기준이 성별이란 뜻이에요. 기준 추가를 성별로. 성별의 오름차순. 반이 틀리면 성별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해놓으면 같은 반끼리 모이죠. 같은 반에서는 성별끼리 모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부분합으로 가서요. 첫 번째, 반별이라 그랬죠. 그룹이 반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반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첫 번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반별로 누구의 평균? 출석일수의 평균을 구할 건데 다 해제하고 출석일수만 체크가 딱 있어야 돼요. 확인. 한 개가 들어왔죠? 다시 부분합으로 가서요. 두 번째, 성별별 기준이 바뀌어요. 성별. 성명의 개수. 개수인데 성명의 개수입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 첫 번째 우리가 평균을 했죠. 지금 하는 개수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없어져야 돼요. 얘가 없어야 원래 있던 함수가 있고 그 위에 새로운 함수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보이죠? 화면상에서 정상대로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순서대로.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너무 기니까 약간 이렇게 삐져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늘리는 거면 상관이 없겠죠. 모양을 동일하게. 이거는 문제 자체에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맞춰줄 건데 없으면 이 상태에 두어도 상관없어요.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석 작업에 자 우리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무조건 나오는 거, 두 번째 분석 작업에서는 지금 현재 화면상에서 뭐가 나왔냐면 중복된 제거, 정렬 부분합이 나왔죠. 그래서 어떤 세트가 나올지 알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작업에 대한 기능을 학습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